여러분, 환영합니다. 음식, 우리 삶에서 정말 뺄 수 없는 거죠. 단순히 배를 채우는 걸 넘어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사람들을 모으고 각자의 고유한 문화를 이어주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먹는지가 이 지구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사실 평소에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? 오늘 이 해설 자료에서는 우리의 식탁에 다가오고 있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샅샅이 분석해 볼 겁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? 우리는 지금 2050년이라는 거대한 전 지구적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.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미래를 위한 메뉴판입니다. 우선 우리가 직면한 2050년 식량 문제의 아찔한 현실을 짚어보고요. 그리고 나서 지금 당장은 무척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4가지의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차례대로 맛볼 예정입니다. 첫 번째 주제, 2050년 식량 위기입니다. 부재 그대로 지구를 향해 째깍거리는 시계죠. 지금 우리가 식사를 하는 이 방식 그대로는 절대 미래를 버틸 수 없다는 아주 시급한 이야기입니다. 지금 우리 지구의 타이머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UN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가 약 100억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해요. 100억 명? 상상이 되시나요? 남아있는 농경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할 입은 이렇게나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. 그럼 이 거대한 인구를 다 먹이려면 도대체 식량이 얼마나 필요할까요? 여기서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숫자가 나옵니다. 2050년에는 현재 우리가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전체 식량보다 무려 56%나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집니다. 그냥 조금 더 생산하는 수준이 아니에요. 지금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기적처럼 추가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정말 말도 안 되게 벅찬 미션이죠. 그리고 이 자료가 지금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있죠. 단순히 땅이 부족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. 현재 우리가 의존하는 거대한 산업화된 식량 시스템 자체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 이상인 34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음식을 생산하고 나르고 저장하고 또 남겨서 버리는 이 모든 과정들이 기후변화의 페달을 아주 세게 밟고 있다는 거예요. 결국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아주 꽉 막힌 딜레마에 갇혀버린 겁니다. 특히 붉은 고기나 유제품, 양식, 새우 같은 동물성 식품들이 환경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. 온실가스를 내뿜는 건 물론이고 이미 부족해진 귀한 식수를 마구 소비하며 숲과 초원을 밀어버리고 토양까지 망가뜨리고 있거든요. 상황이 이쯤 되니 지금의 식단을 대체할 진짜 지속 가능한 대안들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죠? 그래서 등장한 두 번째 주제, 바로 배양육 재배입니다. 실험실에서 키워낸 동물성 고기죠. 환경을 파괴하는 기존 축산업을 피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탄소 발자국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입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이 과학적인 과정을 아주 쉽게 풀어볼게요. 먼저 동물에게서 아주 작은 세포를 살짝 채취합니다. 그런 다음 이 채취한 세포들이 쑥쑥 자랄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서 대량으로 증식시키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걸 실제 우리가 아는 그 고기 조직으로 변환시키는 겁니다. 짜잔! 이렇게 해서 도축 과정 없이 불판 위에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는 진짜 고기가 탄생하는 거예요. 질감부터 냄새까지 일반 고기랑 정말 놀랍도록 똑같답니다. 다음은 세 번째 주제, 식량으로서의 곤충 재조명입니다. 영양가도 높고 아주 경제적인 해결책이죠. 자, 곤충이라고 하니까 방금 흠칫 놀라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. 왠지 불결할 것 같고 병을 옮길 것 같다는 그런 심리적 거부감 100번 이해합니다. 하지만 기아와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곤충의 역할은 상상 이상이에요. 게다가 이거 먼 미래를 그린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. 놀라지 마세요. 곤충 섭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약 130개국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. 지구촌 인구 상당수에게 이건 이미 훌륭하고 일상적인 식량이라는 뜻이죠. 자,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극단적인 효율성의 차이입니다.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키우려면 땅, 물, 사료가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들어가잖아요? 게다가 온실가스도 엄청 뿜어내고요. 반면에 곤충은 어떨까요? 정말 최소한의 자원만 있으면 됩니다. 심지어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만 먹여서 키울 수도 있어요.
비용 대비 효율성 면에서 아예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. 그래도 그 곤충 특유의 생김새 때문에 망설여지신다고요? 걱정 마세요. 제조사들이 대중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아주 똑똑한 인식 전환 솔루션을 내놓았습니다. 바로 곤충의 형태를 싹 없애버리는 거죠. 곤충을 바싹 건조시켜 고운 가루로 빻아버리면 일반 밀가루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엄청난 고단백 식재료가 탄생합니다. 요리용 식용유로도 만들어지고요. 시각적인 거부감을 싹 피하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 벌써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네 번째 대안은 3D 프린팅 음식입니다. 현장에서 식량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혁명이죠.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기술과 결합해 더 발전하는지 한번 볼까요? 방금 말씀드린 곤충 단백질 가루 같은 대체 식재료들을 기계에 넣고 근사한 식사로 변환시키는 놀라운 기술입니다. 3D로 음식을 인쇄한다니까 좀 마법처럼 들리시죠? 하지만 원리는 우리가 아는 3D 프린터랑 완전히 똑같아요. 핵심은 플라스틱 대신 이 푸드 잉크라는 액체 상태의 식재료를 쓴다는 겁니다. 이걸 기계가 한 층 한 층 정밀하게 쌓아 올려서 완벽한 식감을 가진 복잡한 형태의 음식을 완성하는 거예요. 심지어 개인에게 딱 필요한 맞춤형 영양소까지 정확하게 조절해서 넣을 수 있답니다. 이 기술이 진짜 빛을 발하는 순간은 바로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입니다. 자연재해나 분쟁이 터져서 식량 보급이 뚝 끊긴 고립된 지역을 상상해 보세요. 무거운 식량 트럭 대신에 부피가 작은 푸드 잉크와 프린터만 쓱 보내는 겁니다. 그럼 그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수 영양소가 듬뿍 담긴 식사를 그 자리에서 직접 인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거죠. 인류를 구하는 정말 획기적인 기술 아닙니까? 마지막 5번째 대안, 조류, 즉 알게의 힘입니다.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나는 식물 유기체죠. 순수한 자연의 식재료이자 영양의 발전소입니다. 미역이나 다시마를 포함하는 이 조류들이 얼마나 엄청난 녀석들인지 제가 빠르게 읊어볼게요. 첫째, 자연계에서 가장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. 둘째, 물속에서 자라니까 육지의 귀한 농경지를 단 한 평도 차지하지 않아요. 셋째, 일반 육상작물보다 생산성도 훨씬 뛰어나고요. 넷째, 물속 동식물들에게 아주 훌륭한 서식지를 제공합니다. 그리고 대망의 5번째, 조류 스스로가 대기 중의 탄소를 진공청소기처럼 쫙쫙 빨아들여 가둬둠으로써 지구온난화를 적극적으로 늦춰줍니다. 땅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기후변화까지 막아주는 그야말로 완벽한 만능 식재료죠. 자, 이제 마지막 챕터, 낯선 것과 친해지기입니다. 지금까지 배양육, 곤충, 3D 프린팅, 조류까지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할 거대한 대안들을 이야기했는데 이걸 다시 여러분 개인의 식탁 위로 가져와 보겠습니다. 사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건 개인의 취향과 문화가 다 얽혀 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죠. 기후를 위해서 하루아침에 식단을 확 바꾼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. 오늘 우리가 메뉴판에서 본 음식들, 솔직히 아직은 어색하고 낯설 겁니다. 하지만 인구가 폭발하고 식량 수요가 치솟고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이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2050년을 무사히 넘기고 이 아름다운 행성을 지켜내려면 기존의 틀을 조금씩은 깨나가야 하지 않을까요?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. 여러분은 우리의 지구를 구하기 위해 이 낯선 것들과 조금 더 친해질 준비가 되셨나요? 선택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.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의 식탁에 아주 의미 있는 화두가 되었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